이전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와 또 이 AC 그다음에 AC 하면은 after 코로나 바이러스고 BC 그럼 before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선교 상황은 어땠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독교 전체 공동체의 선교의 방향과 번안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촌 선교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보스턴 대학의 필리스 티클 교수를 통해서 지구촌은 500년마다 그 대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세기를 지나면서 21세기에 가장 큰 그러한 지구촌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 데이비드 헤셀그레베라는 선교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전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 21세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새로운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 선교는 또 어떠한 방향들을 강구하고 나아가야 될 때에 대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선교 그 정책들과 전략들의 동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의로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어나는 그 지구촌의 이제 경제 또 기술적 그리고 공동체적 이런 환경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가능한 선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변모하는 세계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만 이 변모하는 세계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에 맞게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요체는 무엇일까 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복음의 전파 중심에서 제자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3세대 선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4세대 선교로 옮겨지고 있고 1세대 선교, 2세대 선교, 3세대 선교를 지나는 동안에 인류가 축적해왔던 기독교 선교의 많은 모델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4세대 선교로 이양을 하게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파하고 이 전파라는 측면들은 네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모든 나라에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들에게 세 번째로는 모든 부족들에게 마지막에 모든 언어로 우리 모든 기독교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가 노력을 했는데 모든 언어로 번역을 거의 다 해보고 보니까 또 뉴트라이브 미션처럼 모든 종족들에게 다 가고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전체의 그러한 교회 성장, 기독교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복음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어지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선교가 가는 선교가 아니라 all to all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선교를 감당하는 all to all 선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인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인도 선교를 나누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통계 조사를 제가 여러 가지 퓨 포럼을 통해서 이제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온라인 예배 서비스를 맞이해서 한 절반 정도의 인구가 이제 기독교를 등지고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꾼 사람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는 또다시 우리 전호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는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4차 산업 그리고 기독교 선교에 나아갈 길이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뉘앙스가 틀려서 영어로는 아무래도 An Outlook Christian Mission in COVID-19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좀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왜 한국어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느냐는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제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상황상 한국어로 부득불 준비를 못하게 된 것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는 제가 1강, 2강, 3강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뤘는데 사실 다루지 않은 것이 4차 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4차 산업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전호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geopolitical context,
그러니까 이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economic and business and management 레벨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이런 지구촌의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제 인류에게 주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팬데믹은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에피데믹 전염병은 한 국가나 그 주변국으로 한다면 에피데믹이 되지만 그 주변 국가를 넘어서 이미 대륙과 대륙 또는 지역과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지구촌적인 경계를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썬더버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교 이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 니콜라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면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과 또 그것을 빠르게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new spaces.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전적 가운데 new space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공간의 개념이 이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학적인 개념, 지리학적인 개념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개념은 또 하나의 스페이스 개념과 이 스페이스의 개념이 인류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지평선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촉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그 경영대학원의 썬더버드 그 경영대학원의 랜드리 시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랜드리 시네 교수에 의하면 Agile governments have been more effective at addressing COVID-19 pandem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민첩하고 이 빠른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있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agile 뭐 영국 발음을 agile이라고 미국에서는 agil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것은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민첩하거나 굉장히 빠른 신속 대응이 가능한 거버먼트가 있는 곳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을 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학자이자 디지털 테크놀로지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리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ust so everyone knows we are all living through a future history cl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스페니시 플루, 스페인 독감이나 또는 중세 흑사병이나 뭐 이런 것과 견주해 봤을 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감염학자들, 면역학자들,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제 최근에 논문을 읽느라고 한 100여 편 이상을 읽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한국에는 이게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문들을 보면 정말 팀을 이루어서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유니버스 펜실베이니아 뭐 이런 대학들이 교수가 사회학자, 인류학자, 감염학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과학,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리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미래라고 생각했던 사회를 지금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future history class, 미래 역사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러한 강의실에 일어날 만한 것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역병이 들어와서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면밀히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도모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4번에 걸친 강의에서 늘 뉴노멀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왔던 일상생활을 한꺼번에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인류는 저희 딸이 어저께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의학 PhD 과정으로 떠났는데 뭐 엑스프레스로 돈을 내도요. 그게 제대로 수속이 안 돼서 알아봤더니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가는데 제가 어제 공항을 갔는데 그 공항에 저희 차 한 대만 딱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공항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고스트 시티를 가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공항에 제 차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비행기도 텅텅 비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뉴 노멀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뉴 러닝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아만 되는 환경으로 지금 지구촌 공동체는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78억에 해당하는 우리 인구가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뭐냐면은 implementing extraordinary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ople.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여행. 그러니까 99.7%가 여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이 100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인류는 0.3%의 인구만이 지금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99.7%의 인류는 여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extraordinary restriction,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런 제약들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의 인구가 지금 이러한 락다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국가별로, 도시별로 락다운, 봉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구촌 78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집에 또는 여러 가지 사무실을 가지 못해 재택근무하거나 비대면 업무를 하거나 또 이러한 이 물품을 그러한 가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하는 브로처 세팅,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을 우리가 커먼 뉴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도 아주 삶의 영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전에는 뭐 특별한 회사나 특별한 목적에만 생각한다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커먼 뉴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의 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보스턴만 하더라도요, 우리 하버드나 MIT나 BU나 BC나 뭐 터프스나 이런 학교들이요, 거의 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한다 할지라도 강의실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또 격주로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온라인을 좀 병행해 나가고 있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교육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단과 선교단체들과 일반 그러한 기관들을 포함해서 비즈니스가 됐든 또는 연구부서가 됐든 어떤 이 모든 섹터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고 있냐면은 New Technical Capability,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적 역량들, 이 새로운 기술적 역량들을 우리가 좀 세워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Harnessing Digital Technology and Evolving Their Business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강화시켜 나가는, 증강시키고 있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개념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인류가 이것을 적응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적응시킨다고 applied 하고 있고, 그 다음 이것을 또 받아들이고 adaptation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것은 말하면 contextualize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evolving, 이것은 또 하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인류는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주는 그런 영향들은 너무나 큽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사용도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이전에 그렇게 많이 개발했지만 창고 속에 묻혀 있었던 테크놀로지를 이제는 그냥 그 인류의 모든 그러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보건체계요, 의료체계, 그 다음에 또 surveillance, 그러한 감시체계, 정부의 통제체계, 여행, 또 심지어는 비자, 교육, 그리고 또 우리의 쇼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 이런 모든 영역에 새로운 형태로 인류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염학자들의 네트워크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냐면은 이 적은 가격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지인은 뭐냐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 정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퀀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그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이 기술과 유전자 정보를 이제 접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백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9월까지는 통계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8월까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된 논문만 47,000편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에든버러, 뭐 하이델베르그 다 하는데 47,000편의 논문인데 다 주옥 같은 논문들이에요.
그냥 논문들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문학적인 또는 역사학적인, 사회과학적인, 통계학적인 또 감염학적인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논문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선교학계에서는 쓸만한 논문을 못 찾아봤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강의에 필요한 선교학계의 논문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선교학계에 제가 영어 논문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번역해 드린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강의 때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4만 7천 편의 논문이 쏟아져 있는데 굉장히 읽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장에서 모든 가동이 처음에 초기에 마스크도 하지 못할 때 일반 가정에서 나노 입자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명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공장이나 큰 회사만 가능했다면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런 기술 변화의 역할들이 이제는 이 감염을 대하는 그러한 의료 관계자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에게 이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이미 이런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애플, 구글 제가 여러 가지 있다가 자료를 다 빼버리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든 글로벌 그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스 이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 전화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아이폰을 통해서 이 아이폰을 통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앱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또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서 이제 이 질병을 차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졌던 유엔에서도 2017년, 2016년, 심지어 2019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한 것을 예측하고 빌 게이츠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뉴욕에서 모인 유엔대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그 대책회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디지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플랫폼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신혁명들을 만들어가면서 앱들을 깔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은 무엇이냐? 비디오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트 워킹이 가능해졌어요.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인류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e-learning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는 꼭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서 아니면은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만이 배울 수 있다면 이제는 일렉트로닉 러닝이 이 전자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가 이렇게 늘어난 게 없는데 지금 가장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또는 이베이라든지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은 40% 많은 것은 300% 600%까지 매출이 뛰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스토어프론트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사러 가서 그곳에서 고객과 그다음 가게 주인이 만나는 전통 거래가 아니라 이커머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교회는 온라인 워십이라고 하는 버추얼 워십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이전에 여기에 대한 저항감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가 이런 온라인 워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스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제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게 한 바로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 스위스에 일어났던 다보스 포럼의 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면 천지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의 사진에서 그 시스턴 채플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천지창조에서 아담을 만드는 장면을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는 장면으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인류는 기계와 인류와의 만남, 기계와 인간 간의 만남, 또 사이버보그와 그리고 휴머니티의 만남으로 이렇게 다보스 포럼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제4차 산업이라는 것이죠. 이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했을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기업이나 어떤 정부는 10년, EU 같은 경우는 20년에 걸쳐서 4차 산업을 예견하고 이미 거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각국 다국적 기업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많은 논문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그 첨단을 달리는 그런 기업의 어떤 CEO들과 그리고 각국의 수반들이 모여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을 대한 말씀하는데 그 제목이 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마스터를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인류학적인 행동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4차 산업은.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월드의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가 있고 피지컬 월드가 있고 바이올로지컬 월드가 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월드와 그다음에 실제적인 그러한 것과 그다음에 생체적인 이런 것들의 통합을 이 4차 산업이 엮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최고의 자동화 그리고 커넥티비티 연결해 주는 거죠. 기계와 인간의 연결, 인간과 기계의 연결, 기계와 기계의 연결, 그 다음에 기계로부터 인간에게 연결되는. 우리는 인간이 기계로 연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기계가 인간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기계가 인간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인간에게 가장 합당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것이 4차 산업의 요체인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되어졌고 그것에 이제 가장 첨단을 달렸던 분이 DJ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The Selling Revolut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의 이 새로운 신세대의 혁명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주제 연사로 나왔던 분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클라우스 슈밥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 다보스 포럼에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책으로 인류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으로 가장 독보적인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는 책이 The Teach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기계가 사과를 갖고 있고 사과는 뭡니까? 피지컬 월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 이 디지털 월드, 사이보그 월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이올로지컬,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상 공간의 기계 이것의 결합이 바로 4차 산업의 요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런 원형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원형 하나만 가지고 2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는 뭐냐면 각 분과별로 토의를 해가지고 이 분과별로 토의한 내용들을 총합을 하게 되니까 원형 밖에 있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또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가 그 전에 3차 산업이나 또 이런 곳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술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큰 요체들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의 3차 산업에 길들여진 인류에게는 뭐냐면은 disruption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disruption, jobs and skills. 우리가 갖고 있던 3차 산업 시대의 기계화, 또 manufacturing, 그 다음에 컴퓨터, 지식산업 기반이라고 해서 엘빈 토플러가 많이 얘기했던 지식산업 기반 사회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컴퓨터와 컴퓨터에 연계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류는 수많은 잡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수많은 재화와 용역들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는 그 전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disruption,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헤쳐나가는 인류의 솔루션이 뭐냐? 그것이 이노베이션이다. 혁신. 그 다음에 productivity, 이것을 혁신을 통해서 productivity,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요체는 뭐냐면은 connectivity예요. 이 connectivity는 뭐냐면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기계와 자연과 그리고 사이버 월 또는 디지털 월 또는 버추얼 월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평등을 주게 돼요. inequality.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면 agile governance. 여기에서 민첩하게 빠르게 이러한 인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고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tzerland, 저머니, UK,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므로 이제는 이런 곳에서 민첩하지 못한 정부의 통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후진국이 되어지는 인류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 보안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입니다. Security and conflict. 이런 충돌 가운데서 어떻게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비즈니스의 전통적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쇼핑몰을 열고 거기에 판매를 했던 것들은 매출이 아주 많이 하강했지만 오히려 이커머스를 했던 기업들은 일취월장에서 굉장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구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디스럽션이 일어나면서 그다음 퓨싱 테크놀로지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좋아서 내가 이것을 원해서가 아니고 그 사라지느냐, 내 기업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내가 생존하는 영역 가운데서 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생존을 위한 변화를 기술을 받아들임으로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인류, 그러니까 먼저 호모 사피엔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이러한 그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도 이것이 인류는 뉴 에틱스로 새로운 윤리로 가게 되고 뉴 아이덴티티로 가게 되는 기계와 사이버 월드와 그다음 네이처 월드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로 인류는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4년 전에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루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이 논문이 제가 4만 6천, 4만 7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폭풍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불과 2, 3년, 4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그래서 1차 산업의 변화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가 이 스템 엔진이 발견되고 그다음 증기기관차가 발견이 되면서 이 발전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량 생산은 뭐 이 증기기관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대량은 아니겠죠. 근데 2차 산업은 어떤 겁니까? 2차 산업은 아무래도 이 전기라든지 전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를 일반화 보편화하게 되면서 이것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화가 일어나고 이 도시화는 인류를 빠르게 교통을 하게 하고 인류의 빠른 교통과 교류는 각 국가의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면서 독점적이던 그러한 지식들 소위 말하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몇 개 나라만 농업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배를 만드는 기술을 불과 서방에서도 몇 개 나라밖에 안 갖고 있었던 이런 이 고급 정보들이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전달이 되어지는 그것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지면서 미국에서는 이 태평양 전쟁 때 군사 목적으로 생겨났던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사 목적에서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어지면서 인류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는 독점적이던 지식을 서로가 한 공간에서 나누어지게 되는 소위 전자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많은 그러한 지식들을 나누게 되면서 인류는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식 기반 사회. 그러니까 Information Technology, 여기다 ICT라고도 말을 하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Society.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뭐 대단했죠. 엘빈 토플러 같은 분은 이 지식 기반 사회에 가면서 뭐 이분이 Third Wave라고 하는 제3의 물거리라는 책을 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류가 농업혁명을 이루기까지 농업혁명은 씨앗도 서로 나누지 않았고요. 농업 지식을 서로 나누지 않고 독점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 1만 년이 걸렸대요. 엘빈 토플러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이 1만 년이 걸리던 것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엘빈 토플러가 죽을 때 처음 단어를 듣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일상화되는 건 잘 몰랐죠.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3차 산업까지가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30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년 걸렸던 산업혁명이 1차, 2차의 속도를 보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불과 100 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바뀐 것은요, 불과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속도는 이제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차 산업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될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1차 산업의 기계, 2차 산업의 이 전자, 3차 산업의 인터넷, 그러니까 1차 산업의 요체는 뭡니까? 기계가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전기 기술을 통해서 또는 이런 전기와 기계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3차 산업 시대는 인터넷과 자동화의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1차, 2차, 3차 산업의 요체를 뭐라면 Empowering Corpor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Empowering은 소위 말하면 어떤 힘,
그러니까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인터넷 힘이 되어져서 생산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scalable efficiency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지표 가능한 측정 가능한 efficiency, 효능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체는 뭐냐면 doing things righ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르게 일을 하느냐가 적어도 한 2차 산업시대까지고요. 3차 산업시대는 이제 개념이 바뀌었는데 scalable adaptability,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doing the right thing이에요. 그러니까 doing the right thing은 뭐냐면 옳은 일을 하느냐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느냐로 개념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automated complex task라는 거죠. 디지털과 자동화에 혼재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뭐냐면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사나 기관이나 국가나 정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empowering people, 개인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냐 없느냐로 우리가 가늠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the blurring physical cyber digital divide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 실제적인 것과 디지털 세계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컴퓨터 일을 했는데 컴퓨터로 움직였던 것들이 공장 실제 생산이 되어지고 컴퓨터를 두드렸는데 아프리칸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고 컴퓨터를 두드렸는데 이라크에 이제 그 폭탄이 그냥 정확하게 원격 조종을 통해서 사살하고 이런 것들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와 그 다음에 이 피지컬 세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강화되는 그런 충격들이 뭐냐면은 socio economic industry government individual,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경계가 디지털 세계와 실제적인 세계가 모호해지고 산업 전반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인디비주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기독교 이 공동체는 특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좀 어떠한 형태에 있는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의 요체는 뭐냐면은 이 기계화 가운데서 산업도시들이 생겨났고 이 산업도시들은 뭐냐면은 많은 그러한 부산물들을 나게 되고 2차 산업에서는 이제 이 산업 공단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는 전기와 그다음에 노동력이 중요하면서 그것은 측정 가능한 인류 사회가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요. 3차 산업은 이제 이것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이 만든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냉장고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드는 이 글로벌 프로덕트 네트워크인데 이걸 밸류 체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자와 정보 산업이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인풋 코스로 인류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이 이미 시작됐어요. 4차 산업이 빠르면 3년 전에, 늦으면 2년 전에 이미 우린 4차 산업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이 4차 산업으로 진입이 되면서 이 모든 해결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점들이 4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체는 뭐냐면은 이게 로봇화의 로봇,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만들어지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프로덕트 네트워크에서 4차 산업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CPS라고 자주 듣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valued added, 그러니까 added value, 그 부가가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4차 산업시대를 갔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저도 지금 제가 USB를 안 쓰거든요. 제가 이 컴퓨터에 이제는 CD 플레이가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도. 제 컴퓨터는 USB가 없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모든 것이 저장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하나로 이제는 상거래가 되어지고 은행도 되어지고 전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는 것이나 가스비를 내는 것이나 이 모든 일에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로케이션 디텍션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과 이것을 HM이라고 말하는데 H2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가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일어나요. 홍채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기계에서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내 몸을 자동으로 알아줘서 문 열어준다든지 자동차가 내 몸을 알고 그냥 문을 열어서 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사기 이런 것들을 디텍트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3D 프린팅이 있고 스마트 센서들이 일어나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인류가 가능한 것들을 예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멀티 레벨 커스터머,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1번이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밸류 체인들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2번 항목이 바로 뭐냐면은 디지털화는 뭐냐면 생산과 서비스 용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제 컴퓨터를 만져서 갑자기 컴퓨터가 지워졌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4차 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일어나는데 커스터머 액세스가 일어나죠. 제가 여기에 이것을 사실 바꿔주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선교가 3번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가 세상이 단절돼 버리느냐, 바뀌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느냐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물 인터넷 변화를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9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우스로부터 컴퓨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니 100만 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5억의 인구가 마우스 없이도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손목시계와 전화기가 연결되면서 우리 몸 안에 이제 컴퓨터를 차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여러 가지 그 송승기를 통해서 인류의 14억 4천만 명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졌고요. 사물 인터넷으로 집안에 전기도 켜고 나갈 때 또 미리 추우면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히터도 켜놓고 여름에는 미리 에어컨도 켜놓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 가운데서도 전자로 이제 우리가 가동하게 되어지고 서빌리언스 22억 9천 개의 그러한 지금 통신 감기 장치들이 전 세계에 깔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의료 관계에 있어서 통합적 의료를 칫솔질을 하면은 여기 전자칩이 있어가지고요 치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내과 의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이제 보고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I 즉 뭐니까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치하해서 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고 악성 세균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당신에게 주의할 것들을 약들을 처방해줘서 자동으로 오면은 약국에 가서 그냥 프린트한 것만 주면은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시스템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류는 28억 284억이죠. 잘못 말씀. 284억이 이제는 뭐냐면 통합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전통적으로 화석 연료가 아닌 클린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문을 잠그지 않아도 이제 모든 도안락이 되어지는 통합 시스템으로 우리는 점점 사물 인터넷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AI가 이 AI 발전과 인포메이션이 그전에는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였는데 인포메이션 빅데이터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플러스가 뭐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 클라우드가 들어가는 거죠. 구글이나 또는 이러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멀티내셔널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그 하드웨어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인류의 모든 정보가 집약이 되게 만들어 놨고 이것을 클라우드로 사용하는 시대이 되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과 DLT가 함께 해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4차 산업은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다. 인공지능 IT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이 4차 산업시대에 요체가 되면서 인간의 두뇌도 칩을 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두뇌에 칩이 생체인식을 한 것이 모든 정보가 되고 QR코드로 역추적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어지고 이 빅데이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동선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집단화해서 통제가 가능한 세대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 리얼 스페이스로 인류는 지금 이게 모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두 번째 강의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회 말할 때 유비쿼터스 선교회에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비쿼터스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가 돼버린 거죠.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그냥 여기서 하면은 0.1초도 안 돼서 다른 데서도 클릭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와 리얼 스페이스가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들,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축적된 그러한 인공지능의 그러한 분석들, 그 다음에 거기 솔루션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그냥 실시간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은 실시간에 전달이 이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있거나 또는 모바일을 갖고 있거나 생체 인식을 했거나 이런 어떤 형태든지 동시에 이것을 가능하게 되면서 인터랙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소셜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 소셜 센싱은 두 가지의 영역을 통합시킨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센싱 데이터와 피지컬 센싱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지털 월드가 있고 피지컬 월드가 있고 바이올로지컬 월드가 있는데 이 바이올로지컬 월드는 우리가 신경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예측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돼지도 보셨죠? 돼지 염소들 그 실험을 해서 다 마친 거 들으셨죠? 그냥 돼지 세포에다가 돼지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이제 걸어라라고 신호를 주면 뛰더라는 거예요. 이 염소가 아파 있는데 염소에게 신호를 주면 염소가 풀을 얼마만큼 먹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릭스 이제 이 인간 우리 그 생치학에 관한 발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이올로지컬 우리 인간의 몸과 관계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월드에서 빅데이터,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공간이 실제가 돼버려졌어요. 그래서 아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혼돈을 잊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규멘티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있게 돼요. 세 개 영역이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육체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이게 어로모너스 비클이 되어버리.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상공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리가 부러지면은 다리를 제공해주는 로봇가 가능하고요. 손이 부러지면은 이번에도 그런 많은 그 이라크의 그런 이 병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사용하고. 그래서 뉴 매트리얼 3D 프린팅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의 손과 기계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가상공간을 타치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 현실이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이죠. 사물 인터넷이죠. 소셜 미디어죠. 디지털 러닝 플랫폼이죠. 어그멘티드 앤 버추얼 리얼리티죠. 그다음에 드론이죠. 그다음에 3D 프린팅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AI의 인공지능이 기반을 둬 가지고 코비드-19 스크리닝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션트는 어디를 가고 어떤 심텀일 것을 종합화해서 그것을 그다음 락다운을 하거나 봉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처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하는 테크놀로지의 결합체죠. 여기에는 뭐냐면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고 자동차를 병원을 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rapid diagnostics 이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테라퓨릭, 이 해방정환도 빨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 백신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제적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중지할 수가 있게 되죠. 사람이 의사와 환자를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간호사가 감염되고 하는데 이미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의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CSP예요. 그러니까 CSP는 뭐냐면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그러니까 이제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는 제가 한국말로는 찾아서 어떤 용어인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인터넷, 전화기나 이런 인터넷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정보가 있는 이런 이 축적된 정보를 보내주거나 받는 이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상 공간에. 그런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스트럭처예요. 이것을 연결해 줬을 때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 발전이라는 것이 기계로부터 그다음에 쇼핑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그 상거래로부터 은행 거래로부터 나중에는 말하면 우리의 지식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인간은 결국은 이제 대형 AI에 의지하고 큰 이것을 이제 뭐냐면 자이언트 내지는 빅 AI, 빅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큰 빅데이터에 인류가 의존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디스커넥트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커넥티드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존하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들과 또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커넥티드 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커넥티비티, 연결성이에요. 두 번째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일어나면서 밸류 체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류는 드라이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AI가 들어가서 이것이 소프트웨어 연결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볼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랍니다. 이 차가 보통 차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조금만 금을 벗어나면 신호를 보내고요. 손을 놓고 가도 웬만한 고속도로는 자기가 다 알아서 달리고요. 신호만 주면은 그냥 번호만 넣으면 자기가 스탑하고 이런 게 기능들이 많이 제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한 2, 3년만 되면 사람이 손 놓고도 완전하게 다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로봇가 이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노동력을 대신해 버려요. 그러니까 인류가 뭐 450만 원, 500만 개의 잡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봇가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이 생기는데 홀로그래픽 워크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애틀란타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자석이 부족해서 3천석 앞에 있고 뒤에서 3천석을 넣어서 그 다음에 뒤에는 홀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설교를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는 보편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놀로지, 생체 기술이 접목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QR코드라든지 생체 인식이라든지 RIPF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칩들을 넣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 CSP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한 번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디지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4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의 요체가 CSP인데 CSP에서 또 한 번 발전을 하고 있는 게 DSP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CSP와 DSP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는데 이게 1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이런 게 있다고만 보시고 이렇게 지금 4차 산업 기간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많은 선진국들의 개념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최초의 타격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바이러스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코비드 19을 줄이고 또 상쇄하는지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 대만은 완전 봉쇄에 가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졌죠. 이 홍콩이나 이런 싱가포르는 이제 중간 모델이고 한국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것은 존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매번 나오는 곳인데 이제 9월 28일 기자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일자로 뭐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요. 여기면 스페인이나 브라질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이렇게 급강하는 것이 이제 지난 3월에서 4월 어간인데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적게 사우스 코리아가 보이시죠. 가장 우리나라만 보면 굉장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를 보면은 완전히 미리게이트 이것을 거의 이제 상쇄시킨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려면 세계 국가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4개 국가로 세계는 나눠졌습니다. 선진국, 후진국이 아니고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1세계, 다수세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계는 4개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이 레벨 그러니까 하이 레벨 그다음에 high usage and effectiveness로 있는 나라. 두 번째는 high capacity, low usage, low effectiveness가 있는 나라. low capacity, high usage, high effectiveness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low capacity, low usage, low effectiveness 있는 4개 나라로 지구촌은 바뀔 거라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계신 나라가 이 4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인지를 금방 여러분들은 파악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이유는 3가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폴리스메이커, 정책 위반자가 누구냐. 이렇게 바뀐 나라도 선교의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정책을 어떻게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의 다양한 바뀌는 모습들에 대해서 선교의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독교의 세계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혁신을 하느냐, 혁신자들이 있느냐, 이노베이터스, 이 기술과 환경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점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스트, 그리고 기술주의자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죠. 테크놀로지라는 용어에다가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술자란 뜻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세계가 나라의 구분을 바꿀 것이다.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러면 하이 캐파시티에 하이 유시지, 하이 이펙티비스는 나는 어떤 나라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 4만 6천 개, 4만 7천 개 논문을 쓴 것을 집약해 보니까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일은 유럽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했고 그래서 빠른 봉쇄가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사우스 코리아는 뭐냐면은 AI를 통해서 AI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장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디자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테스팅 키트를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테스팅 키트를 다른 나라는 6개월을 만드는 한국은 1주에서 2주 걸렸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읽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가 6개월 걸리는 걸 1주에서 2주 만에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스마트폰과 아까 연결했던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 사람들이 상거래, 그리고 상거래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을 통해서 전철과 자동차와 택시와 일반 버스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 사람 몇 명을 만났는지까지 파악하는 것은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죠. 대만도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홍콩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래서 한국은 그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세계 학자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 쉼텀을 말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AI에서 빅데이터로 저장이 돼서 분석이 되어지고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챗보트라고 말합니다. 챗보트는 뭐냐면 로봇하고 채팅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기계가 다 대표줘요. 근데 그 기계는 그것을 대화하는 순간에 그것을 축적 인포메이션으로 빅데이터로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기계가 만든 AI가 스스로 만드는 이 답이 전 세계 디세미네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세돌 그 구단이 인공지능하고 바둑대결 해가지고 졌던 것이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그것은 지금 이제 신석기 시대의 AI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거기 1000만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스피드의 문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슬로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기술 변화는 스피드의 문제. 약간 10,000년 걸리던 게 300년 만에 걸렸고 300년 걸리던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됐고 몇십 년 걸리던 15년 만에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학자들이. 매번 5분마다 기술이 변하고 있대요. 5분마다. 농업혁명을 이루는 산업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5분마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기술들이 발견되어지고 발전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런 것 가운데서 이러한 기술을 기초적으로 사용하고 이것을 일반화한 최초의 국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이런 것 데이터를 텔레콤 컴퍼니 이거 KT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축적해가지고 크레딧 카드의 그런 사용들을 추적하고 GPS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의 동선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스들의 서빌리언스 카메라, 서킷 카메라죠. 그러한 그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를 다 추적해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보건 관계자들이 이것에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제 각 그 모바일 폰에 이 경종을 들려주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어제 지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mandatory quarantine,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가격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유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high capacity, high usage, high effective.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선진국이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죠,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high capacity인데 low usage가 있어요. 이런 기반 산업은 갖고 있는데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 건강보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통합을 못한 겁니다, 기술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한 것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CND, 그 다음 CDC,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건강복지국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기구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마스크도 안 돼가지고 허둥지둥 해서 마스크 필요 없다고 말하다가 마스크를 중국에서 가져오고 난 다음에야 마스크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uncoordinate 협력이 안 되고 있고 메디컬 서플라이가 안 되는 그러니까 1차 생산품 3차 생산품, 그 다음에 4차 산업 생산품이 유일하게 다 공존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미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덕트 체인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이 생산하기 중국에서 안 오면 미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이 캐파시티인데 로우 유스지가 됐다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 정부가 이 여러 가지 디지털 컨택트 트레이싱 오퍼레이션인데 페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D 페인팅을 프린팅을 갖고 있으면서 나노 입자로 마스크를 못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기계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low efficient network 아주 낮은 단계의 그런 efficient network이 있어서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재 못하고 아까 우리 전호진 교수님 말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캐파시티인데 캐파시티는 적은데 하이 유시지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인데 놀랍게도 케냐의 그러한 뭐 마사이 부족들도 이 모바일 폰이 있죠. 이런 거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셜 디스턴싱도 알아서 했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나바공이라든지 세네갈, 케냐, 유간다, 탱자니아, 게아나, 나이제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low capacity, low usage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센트럴 아프리카 리퍼블릭, 차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기술들도 없고 기술을 구축한 그런 기반 산업도 없고 기반 산업을 사용할 만한 인구도 없고 그것을 조정할 만한 정부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low level of technology adoption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4차 산업과의 관계에 되는 그러한 도구들은 뭐냐?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클리니컬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 로봇을 사용하는 드론을 사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미래에서 도태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미래의 돌들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 해결할 것은 오늘의 우리는 뭐냐면 이걸 해결해. 이것을 저는 기독교 선교에 똑같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구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바뀌는 선교 환경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느냐.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하길 기다리고 항공기가 다시 운항되길 기다리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인류는 다시는 그렇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만 합니다. 그래서 뉴 노멀 라이프라는 게 뭐냐면요. 이미 변경된 라이프예요. 이전으로 우리가 못 돌아가요. 이제 다시 우리 살아가는 삶이나 일이나 우리의 그 환경들이 이제는 변경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는 ability to adopt, 이것을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리고 인게이지, 나에게 맞게 하고 이것을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현실 대처 능력에 대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디시전 액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 선교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 가운데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5차 산업이 뭐냐면 Responsive 21st Century Connection of Innovation to Purpose and Inclusivity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이 되면서 이미 5차 산업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으로부터 4차 산업이 가는데 4차 산업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1990년부터 3차 산업이 지나가면 4차 산업 진입까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막 말이 나오고 자동화 얘기가 나오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 이런 만들어지면서 세계 영역, 피지컬 월, 디지털 월, 바이올로지컬 월, 이것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노 테크놀로지, 미디어 센서, 그 다음에 워러블, 디바이스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는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변화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변화다. 테크놀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술을 컨비네이션한다. 기술을 다 함께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공지능, 3D 프린트, 로보틱,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뉴 머티리얼, 사물 인터넷, 퀀텀 컴퓨팅. 이제는 초대형 컴퓨터가 아니고 퀀텀 컴퓨팅이에요. 퀀텀 컴퓨팅은 뭐냐면은 이 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은 좁은데 그게 수백만 배 더 빠르는 세계 가장 놀라운 그러한 대형 그러한 집약 그러한 지식 정보를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이노베이션, 신체에서도 유전자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신텍틱 바이올로지, 통합적 바이올로지, 생체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IT가 뭐냐면은 IT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면 OT는 뭡니까? OT는 Operational Technology. IT가 있어도 아까 말했죠. 이 인류는 4개 나라로 나뉘는다 그랬죠. 아무리 하이 캐퍼시티가 있어도 로우 유세지가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오퍼레이션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H2M인데 H2M은 뭐냐면은 휴먼 투 머신.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에게 전달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죠? 머신 투 머신으로 돼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 머신 투 휴먼으로 바뀝니다. 이게 inner connectiveness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접촉이라고 상호 연결성이고요. 이것이 comprehensive, 종합성이에요. 그러므로 인류사는 어떻게 multidisciplinary skill development로 사회가 바뀐다는 겁니다. 과학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STEM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CU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얼마나 이것을 적응하는 flexibility, 창의성, creativity, adaptability, 적응성, accountability, 책임성, collaboration, 그 다음에 협력성, communication, 소통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류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일어난 것이 그리드 네트워크인데, 그리드는 뭐냐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슈머 디바이스, 집에서 일어나는 거, 에너지 프로비전,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클린 에너지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일어나고, 트랜스미션, 이것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고,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에 막 방해가 이런 디스럽션이라든지 여기 해결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서 많은 것을 의견을 적보해가지고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방금 전까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이었다면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인류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RIID,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생체 인식, 전자칩을 인체에 인식하거나 사물 인터넷을 상용하거나 인터넷이 이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로 되거나 인바리 시스템이 되거나 그다음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가 되거나 모바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왼쪽에 보는 그림으로 쭉 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컴퓨터와 센싱, 스토리지, 액츄에이터,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파란 거는 뭐냐면 사이버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피지컬 월드는 기계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하나로 돼버려요. 그래서 기계와 그럼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인공지능과 이것을 의사소통하는 인간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인포메이션 소사이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CPS라고 불러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Security Success ADSS를 말하는 것인데 Why is a problem? 문제를 말할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있다가 Access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인류로 이제 우리 인류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CPS의 사회가 있다면 CPS가 DPS로 갈 것이고 DPS 가운데서 이것은 Operational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 가능한 오퍼레이션을 가게 되는 사유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생체 기능이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인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IoT와 IS라고 말합니다. IoT는 뭡니까? 이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면 여기는 코어포레이션이면 유비쿼러스 머신이 있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스마트 셀폰이 있고 스마트 셀폰 튜브는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그게 iOS예요. 그게 뭐 인터넷 오브 스페이스입니다. 우주라는 공간에 또 하나의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 디지털 스튜디오가 생겼고 커스터머 오더가 생겼고 프로덕트 샵이 생겼고 디자인 프로세스 생겼고 드로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컨셉션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영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는 여기 있느냐? 이게 지금 블루오션이 돼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유럽의 28개 나라가 연구하면서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하면서 보내준 것인데요. 이게 Future European Communication Ecosystem이에요. 공중에 아까 말한 iOS를 띄워놔요. Internet of Space. 우주라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이 우주에서 나는 정보를 가지고 따라가고 집에서는 모든 온도 조절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송승기 이런 그런 전파가 이제 각 송신기마다 되어지고 건물에서는 여기에다 와이파이로서 하고 자동차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이 자그마한 모바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다 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움직여지고 이런 것으로 세계가 자동차, 비행기 모든 게 하나로 엮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urban, rural, remot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내가 멀리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저 다른 데 하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퓨처 글로벌로 유럽을 봤다면 퓨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코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시스템 안에는 소셜 시스템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있고 피지컬 시스템이 있고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인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4차 산업의 요체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2M, Human to Machine, 그 다음에 M2M, 그 다음에 M2 Human인데 이것을 매개하는 게 두 가지 영역이에요. 사이버 시스템이 휴먼과 내추럴 월드를 연결해 줘서 리플레이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수학의 관념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축적되는 에너지로 나오게 되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파이썬이라고 말하는데요. R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류가 모든 해결 방안 가능한 것들을 만들게 이것이 데이터 애널리틱으로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가면서 인류 생활을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왼쪽에 Cognitive Society라고 하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uter Vision, Pattern Recognition, Reasoning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쭉 있는데 이것도 한 2-3시간 강의인데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인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교회들마다 비매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미암아 인터넷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코더예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선교 현장의 예배 가운데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스트리밍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라든지 비메오 같은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보는 또 링크드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디오를 개인적으로 웹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과 기독교 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독교 선교는 앞으로 적어도 6개로 나뉘어질 거예요.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거버넌스, 미션, 스트라테지, 툴로 바뀔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뭐냐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A, 오토메이티드 테크놀로지, 자동 테크놀로지 사이에서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독교 선교는 축적된 정보.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죠.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도 인도는 인류의 모든 선교의 롤 모델들이 모든 선교의 실험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정보 집중 정보
집약, 정보 축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해결점을 방안하는 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 성경이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거기에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많은 경험들을 사장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 선교 공동체의 경제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오리엔티로. 그러니까 내가 가는 선교가 아니고 이거 서플라이가 아니라 디맨드, 수요자 입장에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비스 오리엔티가 돼요. 거버넌스는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공유 개념으로 가야 되고 쉐어드 오토리티로 가야 되고 플랫폼으로 가야 됩니다. 미션은 유비쿼러스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지구촌적이고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 국가별로 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툴들이 이제 빅데이터,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스페이스, 퀀텀 컴퓨터, 버추얼 유니버시티, 디지털 라이브러리, 컨버전스 미션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어느 기독교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또 교육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4차 산업의 기술이 있을 때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Engage 21st Skill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리트러시, 문맹률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유네스코가 이제 모든 산업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줬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골격이 그렇다는 것이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뭐냐면 이제 어릴 때만 공부하는 게 lifelong, 일생교육으로 간다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five necessary competency 그 경쟁력을 필요한 거 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제가 좀 이따가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라 말했던 New Vision for Education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emotional, social emotional learning을 기술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게 주도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나 OECD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 선교가 이런 이 교육 현장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면 21세기의 그 경쟁력이란 뭐냐면은 창의성이에요. 이노베이션, 혁신이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리트러시입니다. 그래서 정보, 이 문명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블럼 솔빙, 디시전 메이킹, flexibility, 적응성, adapting, 그 다음에 이것을 적응성과 더불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 그리고 learning, 배우는 것에서 learning to learn이에요.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운 것으로 10년, 20년, 30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일 또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research and inquiry 끊임없이 연구조사와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근데 initiative, self-direction, 내 스스로가 바르게 가는 것, productivity, leadership and responsibility, collaboration, 그 다음에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operation, 아까 말씀드렸죠, operation, 그 실행하고 concept, 그 다음에 디지털 시리즈십으로 인류가 바뀌고 있고 미디어 리트러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이 또 하나 주는 것은 4차 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3차 산업 때 제3대 선교가 있었고요. 2차 산업 때 2세대 선교, 코스트라인 선교, 해안 선교가 있었고요. 1차 산업 때 바로 근대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4세대 선교로 넘어가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4차 산업과 4세대 선교는 그 경쟁력을 라이프롱 러닝으로 가야 된다. 일생을 배우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다 마라톤 먼저 우리 언어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2어 국어를 배우는 거 그다음에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성격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직 컴피턴스를 우리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번역하는 데 했다면 손에다가 뭐 USB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귀에서 모바일만 열면 말씀이 막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자훈련을 그런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는 방법. 디지털 컴퓨터스. 그 다음에 이 디지털을 통한 경쟁력이죠. 러닝 툴 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 교회가 사회는 바뀌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선교 구조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 도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sense of initiative and entrepreneurship. 그러니까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가는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spiritual awareness, 영적인 그런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표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대 선교가 가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knowledge에 대해서 language나 regional study나 general literacy가 있고 global awareness가 있고 이런 뭐 경제 이런 것 그다음에 civic literacy, health literacy, environmental literacy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혁신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술과 접목해서 미디어 접목하고 일생을 배워나가는 이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하나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learning environment,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환경 가운데 이것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professional development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라는 것이 우리 몸에 체화시키는 embedding the skills into curriculum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new standards and assessment. 왜 new standards 하면 스탠다드하고 아트를 합친 말이에요. 스탠다드는 세계가 지금 뉴 노멀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게 노멀이 아니었는데 지금 노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스탠다드라고 말해요. 뉴 스탠다드. 거기 아트. 예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뉴 스탠다드가 돼서 어세스먼트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이로 지금 이제 기독교 선교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에듀케이션, 4차 산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교육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러닝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때 VR을 사용하는 거, 디지털 러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애널리틱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다 함께하는 피지컬 월드, 디지털 월드,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총체적 기독교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지털 체인지와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 상호 접근성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적응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disruption,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굉장히 인클루스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침해적인 공격적인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가 침해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스피드. 선교사님들이 제일 느려요. 교회가 제일 느립니다. 정부는 막 해서나는데 교회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스피드의 변화. 아까 말씀 1000년이 일어나서 300년, 300년이라는 게 몇십 년, 몇십 년이라는 게 15년, 15년이라는 게 이제 뭐 1년이 일어나다 이제 5분마다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스피드를 따라가야 돼요. 애질리티는 민첩성이에요. 아주 그냥 빠른 겁니다. 근데 민첩 빠르다고 되는 게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애질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learning, 배워나가는 것, collaboration, 협력하는 것, 팀을 만드는 것, 네트워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이러한 변화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행동을 온라인, 맞춰주고 시스템, 프로세스, 아르팩트 이러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테크놀로지컬 변화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스 버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플로우 워크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 플로우 워크 이 다이어그램이 조지 버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CM to Talent Management로 HR이 간다는 거예요. HR은 뭐냐면 Human,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R은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리소스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자동화 이게 일어났다가 이것이 통합으로 이제 우리가 인테그레이트로 갔다가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기술 혁명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화와 환경이 바뀌고 리더십 변화가 있는데 이제는 팀워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로 바뀌어지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기에는 플로우 오브 워크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성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버추얼 세팅으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환경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을 1번부터 7번까지 쭉 하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요. 이 플로우 워크도 이게 한 3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이거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뺄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촌은 결국은 GPB로 바뀔 것이다. 글로벌 페다고지컬 블랙아웃. 그러니까 지구의 교육 환경이 바뀌는데 선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이 되거나 아니면 에듀케이션 앳 홈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실제적인 일들이 되면서 4세대 기독교 선교가 4세대 기독교 교육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파트너십이고 성경을 디지털 월드의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로 다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원에스코에서 말하는 SDG가 이제는 복음 전도에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5가지 말한다 그랬죠. 5가지 경제적인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 인터퍼스널 사람들 교차 기술을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 정보를 교환하는 것,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테크놀로지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 기초한 커리큘럼과 텍스트를 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moving beyond management theory to understand the Christian leadership in the age of disruption.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disruption이 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이
기독교 리더십을 이해하는 그러한 경영 이론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세를 옮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disruption innovation,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disruption이 일어났지만, 클래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제 그의 부교수 제자들이 랭페이 우, 그 다음에 제슨 왕, 제임스 이반스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 disruptive innovation은 뭐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류가 3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하면서 인류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disruptive technology로 말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왔을 때 거들떠도 안 보는 게 모든 것을 잠재우고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스 티클 교수 얘기했지만 500년 만에 변화가 뭡니까? 500년 때 가치와 전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신질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고 가장 많이 고품격이고 고퀄리티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방해가 받아갖고 이게 워킹하면 이게 나머지를 다 하고 그냥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하나만 살아남아 버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한 학과를 케네디 스쿨에서 강의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학교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것을 sustaining innovation, 여태까지 sustaining innovation이 disrupt innovation이라면 sustaining innovation 사라져버리고 disrupt innovation이 결국 인류를 가게 된 오른쪽 그림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클래런 크리스틴 교수가 그 책이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리더십을 트레이너가 코칭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면 이제는 도태하게 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다 적응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때 컨버전스 미션, 융합의 선교를 얘기했는데 이 기독교 선교가 융합의 선교예요. 이 물과 똑같아서 인공지능이 악이냐 선이냐는 네가 논의의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converges the machines and things that moves to your creator robotics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요청되는 게 뭐죠? 이것이 리더십의 변화를 요청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리더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BUCA 미션이라고 말해요. B는 volatility. 이게 volatility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겠지만 아래 보면 uncertainty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mbiguity가 있고 complexity가 있는데 이 volatility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아주 그냥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게 아주 들쑥날쑥해 가지고 이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uncertainty는 불확실성이잖아요. ambiguity는 모호성이잖아요. complexity는 복합성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뭐냐면 이 오른쪽과 왼쪽 화살병으로 갈 때 아까 말하는 high capacity, high usage로 가요. 그래서 이걸 BUCA 미션도 리더십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글로벌 interconnectivity, decentralization, greater dimension 이런 모든 일들이 BUCA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인식하는 만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thinking, 새로운 metaphor, 새로운 assumption, 새로운 바라봄이에요. 이럴 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러한 것이 되는데 창세기 1장 보면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인류가 혼돈처럼 있는 거지만 여기서 복음의 전파하는 놀라운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 새로운 혁명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이언티픽 띵킹이나 퀀텀 피직스나 케이오스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전은진 교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공백들이 생겼는데 이것이 뭐냐면 Christ followers, 우리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런 BUCA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상철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선교는 언제나 혁신되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은 변하는 세상에 전하는 일은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가치 있는 복음을 낡은 방식으로 타성에 젖어 전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자세가 아니며 충성스러운 일꾼은 늘 혁신과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12개를 말했어요. 제가 다 얘기하고 한국 선교사들은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들이 많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선교 혁신을 주제로 전략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저희 강의 때문에 4차 산업에 대한 기독교 선교와 4차 산업을 연결하는 강의들이 적어도 한 1년 내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개념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상철 박사의 얘기인데 제가 몇 가지 필요한 것만 기술 영역에서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더라도 선교사에게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혁신의 과제 연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리서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혁신지향적 선교 리더가 이 정립한 혁신의 비전과 철학에 따라서 그것을
구성원들이 혁신적 마인드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버추얼 세링을 통해서 우리가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다른 성교에 자꾸 보게 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시스템, 아까 제가 말했죠. 스탠다드가 아니고 스탠드 아트입니다. 표준화된 시스템, 특히 이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중요한 사역정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의 축적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기술과 매체를 사용해서 전도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고 기술 책임자, 이제 CEO가 아니고 CTO가 필요해요. CFO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CTO. 그러니까 Chief Technology Officer. 이게 필요한 거예요. CTO가 용어가 생겨나. 그래서 영국의 젊은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5가지 마크가 이제 기독교 성경. 앤드류 월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좀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 원리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비드-19 4차 산업시대 4세 선교로 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성숙하는 데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서비스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society, unjust society 트랜스폼하는 거 이것도 바뀌지 않는데 이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지구촌에 있는 환경의 변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이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변한 세계 가운데 살아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는 뭐냐면 이제 지식의 도전을 받고 AI 도전, 구글, IBM의 도전을 받고 있고 이게 영원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호모 디어스 사회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트랜스휴먼,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칼리코 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리코 사회는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인허라고 영화에서 나오는 게 칼리코 사회로 가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도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허라는 필름은 AI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다 조종하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가상 공간의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지고 리모트 컨트롤 홈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기계학 가운데서도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일어난 것, 사이버브 테크놀로지, DNA 스캔싱, 그 DNA 분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이 기술 자체는 5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 특이점이 오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AI가 인공지능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레이 쿠즈베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천정이 됐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Singularity is Near, 그러니까 특이점이 오고 있다는 책으로 굉장히 When Humans Transcended Biology,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제 이 바이올로지인데 아까 말하는 피지컬과 사이버브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신인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예요. 뉴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류가 이 뭐냐면은 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정점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보니까 인류가 2000년도에 이제 디지털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지는 이런 것을 갖고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이점이란 뭐냐면 인간이 생물학을 초월해서 불멸의 존재로 변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2045년이 되면은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기술이 거대한 인공지능이 오는 우주를 아까 말씀드렸죠. iOS가 생겨났다고 이미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iOS. 인터넷 오브 스페이스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주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면 트랜스휴머니즘 사상이 이제 지배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절대자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는 사상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앨런 머스크처럼 뭐냐면 인간이 화성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전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는 2045년이 되면은. 그리고 오른쪽에 싱귤러리티가 됐을 때 2045년이 될 때 모습이고요. 인간의 DNA 조작과 RNA 그 다음에 생체 이식을 통해서 보면 RNA, DNA 그 다음에 안구 홍채 인식, 두뇌 그 RIF 집어넣죠. 생체 이식 넣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가 인간의 두뇌에 다 들어가죠. 소셜 비헤비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바이오 디지털 퓨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2045년이 되면 거대한 인공지능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었다. 이런 책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분의 책이 아주 너무너무 샤킹한 얘기가 됐어요. 싱귤러를 특이점을 언제로 보느냐. 휴먼 인텔렉츄얼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때. 바둑을 아무리 해도 기계가 없을 시대가 오고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 이피션시를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니을 때 인공지능은 가능한 이제 교차점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머신이 인간을 앞질러 가버리는 세계가 2045년이다. 아무리 인간이 개발해도 안 나와요. 더 이상. 축적된 정보로 AI가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특이점이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성경이 여기서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조서들을 쭉 썼는데 이건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싱귤러리티 도착점부터 2045년이에요. 2045년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 선교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4차 산업과 4세대 선교와 기독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버추얼 공간, 피지컬 월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나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이모탈 사피엔스로 바뀌고 있어요. 불멸의 인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블럼 솔루션을 테크놀로지가 한다고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않아요. 질병이 있으면 의사가 다 AI를 통해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러한 이 피지컬 월드가 있으면 버추얼 월드가 있으면 피지컬 내추럴 월드가 자연 세계가 있고 이볼루션 하나님의 창조가 있잖아요. 불멸의 세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죠. 프로블럼 솔빙은 기술이 아니라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융합의 그러한 그 지도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8절에 있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 내지는 창의성이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기뻐하시는 사룩한 산제사로 들어 이는 너희 영적 드릴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Do not conform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해지는 것이 어떻게 하길래 보면서 그걸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브레이크트루를 이룬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